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플로렌스의 제후입니다. 플로렌스의 제후는 후원하는 캐릭터가 걸작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캐릭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게임입니다. 일생일대의 걸작을 만들기 위해 후원을 기다리는 21장의 캐릭터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 중 4장을 확인한 뒤 비밀리에 3장을 선택하여 저택으로 초빙합니다. 게임에는 10가지 건물, 3가지 조경, 3가지 자유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각의 캐릭터들은 저마다 하나의 건물, 하나의 조경, 하나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요구사항을 들어줄수록 해당 캐릭터로부터 높은 가치의 작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품을 얻기 위해 3가지 요구를 전부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매 라운드마다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캐릭터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임에는 작품 가치와 명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작품 가치란 캐릭터 한 장을 내려놓고 작품 완성을 선언할 때 계산하는 값입니다. 해당 캐릭터의 요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작품 가치를 계산하며 작품 가치는 즉시 돈으로 환산됩니다. 명성이란 여러분이 우승하기 위해 모아야 하는 승점으로 작품 완성으로 획득한 돈에서 일부를 포기할 때마다 명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는 플로린이며 플레이어들은 초기 자금으로 각자 3,500 플로린씩을 받아 캐릭터들의 요구사항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요구사항들은 각자의 게임판에 배치해야 합니다. 건물과 조경은 녹색 빈칸 어디든 배치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위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유는 게임판 상단에 정해진 위치에 올려두면 됩니다. 자세한 게임 방식을 안내하겠습니다. 게임은 총 7라운드로 진행되며 한 라운드는 경매 단계와 행동 단계로 나뉩니다. 경매 단계에는 3종류의 조경과 광대, 건축가, 명성카드, 고용카드, 총 7가지 상품이 경매에 오릅니다. 경매 단계가 시작되면 선 플레이어는 경매권자가 되어 7가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경매권자의 최초 입찰가는 200 플로린이며 플레이어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응찰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순서에 앞서 응찰한 플레이어보다 정확히 100 플로린을 더 내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패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으로 응찰한 플레이어가 해당 상품을 낙찰받게 됩니다. 상품을 낙찰받은 플레이어는 더 이상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며 낙찰된 상품 역시 더 이상 경매에 오르지 않습니다. 경매권자가 상품을 낙찰받지 못했다면 경매권자가 새로운 상품을 다시 선택하며 같은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권자가 상품을 낙찰받았다면 경매권은 다음 플레이어에게 넘어가며 새로운 경매권자가 남은 상품 중 새로운 상품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남은 플레이어는 남은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초 입찰가인 200 플로린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돈 100 플로린마다 명성 1점이 감점됩니다.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상품을 구매하면 경매가 종료되며 행동 단계로 넘어갑니다. 행동 단계에는 5가지 행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동 단계는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2바퀴 동안 진행되며 자신의 순서에 5가지 행동 중 하나를 골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유 구매와 캐릭터 카드 구매는 라운드마다 각자 한 번씩만 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순서에 이를 선택한 플레이어들은 두 번째 순서에 동일한 행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각자 2번씩 행동을 플레이하고 나면 행동 단계가 마무리되고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라운드가 종료되면 선 플레이어의 한 칸 옆 사람이 새로운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7라운드가 마무리되면 게임이 종료되며 가장 많은 명성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우승자가 됩니다. 그럼 경매 단계와 행동 단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게임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경매 단계와 행동 단계는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1번 건물 구매 700 플로린을 지불하고 건물 하나를 골라 게임판 원하는 곳에 배치합니다. 건물 길이는 가로 세로로 인접하게 지을 수 없으며 하나의 건물은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2번 조경 구매 낙찰받은 조경을 게임판 원하는 곳에 배치합니다. 조경을 배치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조경을 이미 보유한 상태라면
새로 지을 때마다 명성 3점을 획득합니다. 3번 자유구매. 300플로린을 내고 자유 중 하나를 골라 지정된 위치에 올려둡니다. 각각의 자유는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4번 건축가. 첫 번째 건축가를 구매하면 건물 가격이 300플로린으로 할인되며 두 번째 건축가를 구매하면 건물끼리 인접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가를 구매하면 건물을 살 때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건축가는 최대 3번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건축가를 구매할 때마다 명성 3점을 획득합니다. 5번 광대. 광대는 몇 번이든 살 수 있으며 낙찰받은 광대들은 자신의 저택에 올려둡니다. 자신의 캐릭터가 작품을 완성할 때 보유한 광대 하나당 작품가치 2점이 추가됩니다. 6번 보너스 카드 구매. 보너스 카드란 작품을 만들 때 작품 가치를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카드입니다. 보너스 카드 구매 시 300플로린을 내고 카드 더미에서 맨 위 5장을 확인한 뒤 한 장만 가지고 나머지는 더미 아래에 둡니다. 보너스 카드의 내용이 보유한 호수마다 작품가치 2점을 얻는다 일 경우 호수가 3개라면 작품가치 6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한 번 사용한 보너스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번 작품 완성.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패에서 캐릭터 카드 한 장을 내려놓고 다음과 같이 작품 가치를 계산합니다. 캐릭터가 요구하는 건물이 있다면 4점, 조경이 있다면 3점, 자유가 있다면 3점, 광대 1명당 2점, 보유한 캐릭터 카드 한 장당 1점을 획득합니다. 보너스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점수까지 합산해 최종 작품 가치를 계산합니다. 최종 작품 가치는 해당 라운드의 작품 가치 최소량보다 작아서는 안됩니다. 플레이어는 최종 작품 가치 1점마다 100플로린을 획득하며 즉시 200플로린씩 반환하면서 명성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플로린을 받는 즉시 반납하면 명성 3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라운드의 가장 높은 가치의 작품을 완성한 플레이어는 명성 3점을 추가로 획득합니다. 8번 캐릭터 카드 구매. 손에서 내려놓아 작품을 완성한 캐릭터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얻고자 하는 플레이어는 300플로린을 지불하고 캐릭터 카드 더미에서 5장을 확인한 뒤 한 장만 가지고 나머지는 더미 아래에 놓습니다. 9번 고용카드. 고용카드를 낙찰받아 손에 들고 있는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한 뒤 해당 플레이어가 이미 내려놓은 캐릭터 카드와 자신의 손에 있는 고용카드를 맞바꿀 수 있습니다. 고용카드 역시 캐릭터 카드처럼 작품가치의 1점에 해당하므로 양 플레이어 간의 점수 변동은 없습니다. 10번 명성카드. 명성카드를 낙찰받은 플레이어는 카드 더미에서 5장을 확인한 뒤 한 장만 가지고 나머지는 더미 아래에 둡니다. 명성카드에는 다양한 비밀 미션이 적혀있으며 게임 종료 시 자신의 미션에 성공한 플레이어는 해당 명성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명성카드의 내용이 게임 종료 시 3종류의 조경을 모두 모으면 명성 8점을 얻는다 일 경우 미션에 성공했다면 명성 8점을 추가로 획득합니다.